이번 단원이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된 단원인데 여기는 아마 통합과학 때도 많이 봐서 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역사.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웬만해선 거의 출제가 잘 안 되지만 내신에는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고, 뭐 여기 주기율표. 당연히 이제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20번.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속, 비금속, 중금속 누구냐. 그리고 전자배치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통합과학 때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1번을 같이 풀어볼게. 수능 1점.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자, 멘델레예프는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보면은 얘는 원자량, 그리고 63종의 원소가 있었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지. 33종, 63종이라고 좀 표현을 해줘야 돼. 그 다음 2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새 원소를 발견하였다. 얘는 이제 데베라이너가 되겠지. 그 다음 3번.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는데 8번째마다 얘는 이제 뉴렌즈가 되겠지. 뉴렌즈. 그래서 얘도 안 돼. 그 다음 4번. 당시까지 발견된 63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기준이 다르지.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5번.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는 빈칸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예측까지 했지. 그래서 빈칸으로 두었다라는 표현이 맞았어. 그래서 1번에는 5번. 자, 2번. 현대의 주기율표야. 현대. 자, 1번.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였다. 괜찮지. 그 다음에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괜찮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얘도 괜찮아.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다. 이게 족이지. 그래서 얘도 괜찮지.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 속하는 원소들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지는 않지. 전자수가 같으려면 같은 족이지. 그래서 같은 가로줄이면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껍질 수.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잘 해주고 정답은 5번. 3번. 자, 그림은 가다에 속한 영역에 대한 설명이래.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제 금속에 속하게 되겠지. 금속. 근데 주의할 게 하나를 빼줘야 돼. 맨 위에 수소. 그러니까 H는 꼭 주의를 해라. H. 그래서 1번. 가는 금속이다 하기에는 좀 부족해. 1쪽을 빼줘야 돼. 수소를 빼줘야 돼. 수소.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근데 2번. 가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가 전자수는 증가한다. 틀렸지. 하나지. 1족은 하나, 2족은 2개, 13족은 3개. 그 다음 3번. 나는 비금속이다. 얘는 괜찮지. 그러니까 할로젠인데 비금속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 다음 4번. 비금속성은 다의 원소가 나의 원소보다 크다. 비금속성은 나가 더 크다. 다는 되게 안정하기 때문에 비금속성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는 다가 0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뭔가 좀 지엽적이긴 해. 이건 0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2점짜리. 주기율표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자, 옳은 내용만 찾으래. 1번.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였다. 괜찮지. 그리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학생 A는 괜찮아. 그 다음 학생 B.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학생 B도 괜찮지. 이게 현대의 기준이다. 그 다음 학생 C.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얘도 괜찮지. 세로가 족, 가로가 주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제 2번. 다음은 주기율표 A족에 속하는 세 가지래. 자, 보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전부 다 1족에 속하지. 1족. 그래서 기억. 원자가 전자수는 하나다. 맞았어.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도 하나다. 맞지?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리튬은 2S에 하나가 들어가. 그 다음에 나트륨은 3S에 하나, K는 4S에 하나. 그래서 홀전자수는 하나가 돼. 홀전자수는. 그 다음 이제 알카리 금속인데 얘네들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까지 발생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디귿 같은 보기는 통합과학 때 나와가지고 아마 기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못하면은 다시 체크해줘야 돼. 그래서 식을 하나 적어주면은, 자, 리튬으로 식을 써줄게. 물이랑 만나면은 얘가
LiOH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거는 얘는 염기성, 그리고 얘는 수소가 되지. 개수도 맞춰는 줘야 돼. 2 그리고 2 그리고 여기도 2 요렇게. 뭐 개수 맞추는 거 맞추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염기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된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까지,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통합과학 내용이다 보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체크 한번 해주고. 자, 3번 표는 바닥 상태다. 바닥 상태. 그리고 이제 AC에 대한 자료인데, A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지. 그러니까 1쪽이에 1쪽이야. 그래서 A는 수소가 돼야 돼. 그 다음에 B, 얘는 2주기에 1쪽이니까 리튬. 그 다음에 C는 2주기에 16쪽.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되겠네. 기억, A와 B는 같은 족이긴 한데 얘는 수소는 꼭 제외하네. 수소 제외. 그래서 수소랑 리튬은 빼야 된다.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가 C가 B의 2배다. 그럼 이것도 머릿속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려줄게. 리튬 같은 경우는 1s, 2s 이렇게 채워지지.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이런 식으로 2p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자를 집어넣어 보면은 리튬은 3개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8개. 8개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S 오비탈 수가 몇 개냐? 리튬은 2개. 전자가 들어있는 거. O도 2개. 그러니까 서로 같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전기 전도도는 B가 C보다 크다. B는 금속, 그 다음에 C는 비금속. 그럼 금속 같은 경우 전기 전도도가 더 크겠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 이렇게 좀 지엽적일 수는 있는데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한번 하고 와줘야 돼. 자, 4번. 자, 먼저 얘네들이 누군지를 다 써줘. A는 수소,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가 탄소, 그 다음에 이제 C는 산소, F, 얘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혹시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쓰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얘가 누군지.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수소는 금속이다. 틀렸지. 수소는 비금속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D랑 C랑 비교하래. D랑 C는 둘 다 2주기지.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2개다. 서로 같다. 그 다음 디귿, 원자과 전자수. 자, 얘는 족을 말하지.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4개, E 같은 경우는 2개. 이게 2족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복이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이제 다음 쪽. 수능 3점. 자, 먼저 이제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이제 주기율표에 나타나 있지. 그래서 각각 이제 누군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조건부터 하나하나 찾아볼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A가 더 많다. D보다. 그 다음에 B와 A의 원자과 전자수 차이가 4개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원자과 전자수 차이가 4개가 되려면은 1족하고 15족하고 17족, 얘네가 1, 5,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차이가 되려면 요렇게밖에 안 돼. 요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지. 근데 이제 잘 보면은 가가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라가 A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위의 조건에서 전자 껍질 수는 D가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A가 더 커야 돼. 그럼 가가 A가 되면은 얘가 가장 작지. 2주기가 제일 작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B는 가가 돼야 돼. 여기서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조건에서 B가 가라고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랑 라가 A일 수 있지. 뭔지는 찾아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조건. A와 C는 금속이다. 그리고 금속성은 A가 C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이제 금속인데 금속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거는 체크를 해줘야 돼. 금속성. 반대로 이제 비금속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비금속성. 그래서 금속성은 왼쪽 아래로,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그래서 A랑 C랑 비교하면은 A가 아래에 있어야 되지. 금속이니까.
그래서 라가 A가 돼야 돼. 얘가 A. 그건 자연스럽게 다가 C. 같은 금속이니까. 그럼 이제 나는 남은 D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기억.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에서는 A는 플러스 1가 양연이다. 맞지? 1쪽은 항상 플러스 1가가 되고 싶어해.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 그 다음에 니은. B와 C. B와 C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의 차. B 같은 경우는 2죽이니까 껍질수가 2개. C는 3죽이니까 3개. 그래서 차이는 1개. 디귿. C와 D. 원자과 전자수의 차이가 6개다. C 같은 경우 1쪽이니까 하나, D는 17쪽이니까 7개. 그러니까 차이는 6개다. 맞았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만 잘 찾아주면 돼. 그 다음 2번. 자, 얘는 이제 2, 3주기 바닥 상태래. 그리고 이제 S오비탈분의 P오비탈. 그리고 홀전자 수를 이렇게 알려줬지. 그럼 이거는 이제 누군지 찾으라는 소리인데, 뭐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찾으면 되겠지만, 혹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 써서 한번 해줄게. 자, 그럼 이제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 그럼 먼저 홀전자 수를 위에다 써볼게. 홀전자 수 같은 경우는 1, 0, 1, 2, 3, 2, 1, 0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홀전자 수. 그 다음 먼저 나는 S오비탈의 전자수를 한번 다 쭉 써줄게. 얘가 2죽이고 얘가 3죽이야. S오비탈부터 쓰면 얘는 3개, 4개, 4개. 계속 4개야 여기가. 4, 4, 4. 그 다음에 이제 3죽이 오면서 여기가 5개, 6개, 6, 6 요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S오비탈. 다음에 이제 P오비탈의 전자수를 보면은 리튬은 0개, 얘도 0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대로 여섯, 그 다음에 얘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11, 12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조건에 만족되는 얘를 찾아주면은 A 값이 1인 얘를 찾아볼게. 먼저 여기 있지. 값이 1인 얘. 여기 산소. 자, 산소가 1이고 근데 홀전자 수가 2개야. 그러니까 A는 산소가 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B가 산소가 돼야 되겠네. B가 5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이 되는 얘가 여기 마그네슘 있지. 근데 홀전자 수가 0개니까 A가 마그네슘이 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1.5인데 홀전자 수가 3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있네. 여기 인이 되겠지. 인. 그래서 3주기 15족 P. 그 다음에 또 1.5 얘는 이제 18족 네온이 돼야 돼. 자, 기억. A와 D는 같은 주기니 A는 마그네슘이니까 3주기. 그 다음에 D는 2주기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족이 몇 족이냐. 마그네슘 A는 2족이니까 2개야 원자과가.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 6개, E는 5개, 네온은 0개. 그래서 정답은 B가 맞았지. 그 다음 D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B와 C다. 맞지? 비금속 말하는 거야. 이거는 비금속을 찾아봐라. 대신에 18쪽을 뺀 비금속. 그래서 B와 C가 맞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래서 이건 오비탈 문제라고 봐도 되고 뭐 주기율표 문제라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자, 3번. 다음은 몇 가지 이온 상태야. 이온. 자, 그러면 A2 플러스가 얘가 네온처럼 된 거고 밑에는 아르곤처럼 된 거야. 그럼 내가 각각을 누군지를 먼저 찾아 써주는 게 빨라. 그럼 A가 누구냐? 2개를 잃어서 네온처럼 되니까 마그네슘. 그 다음 B. B는 B-가 마그네슘이지.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서 마그네슘. 그럼 하나를 얻어서 마그네슘 되는 게 플로리. 그 다음에 이제 C. C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잃어서 아르곤. 그래서 얘는 K.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는 2개를 얻어서 아르곤 S. 황이지. 그럼 기억.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지. 족이 달라. 족이. 그러니까 이보기는 같은 족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같은 족이냐. 근데 이제 같은 족이 아니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B와 C의 원자가 전자수 차이가 6개다. B는 플로린이니까 원자가가 6개야. 그 다음에 C는 칼륨이니까 원자가가 하나. 그러니까 차이가 7개. 그래서 차이가 6개가 맞지. 그 다음에 D은 비금속성이 가장 큰 거는 아까 했어. 비금속성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크지. 그래서 S는 여기 있으니까 D가 안 되고 B가 제일 크다 해야 돼. B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금속성, 비금속성은 한번 체크를 해줘. 그 다음 4번. 주기율표의 일부다. 바닥 상태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에 각각 속한대. X와 Z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X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Y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Z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보라 이 소리지. 자,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X가 Y보다 크대. 그럼 2주기, 3주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X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Y가 있겠지.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 2, 3주기 원소 중에 금속성은 X가 가장 크고 비금속성은 Z가 가장 크네. 그리고 같은 주기 홀전자수 Y가 가장 크다. 자, 그럼 먼저 아까 했는데 금속성이 가장 큰 건 어디다?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졌지. 그리고 비금속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졌어. 그러니까 가장 큰 얘가 되려면은 X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Y는 여기. 그래서 누군지를 이제 써주면은 여기에 X, 여기에 Y 요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 Z를 찾아주면 되는데 홀전자 수가 Y가 가장 크지. 홀전자 수를 적어보면은 얘는 0, 1, 2, 3, 2, 1. 그래서 가장 큰 게 15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Y, 여기가 Z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봐볼게. 기억. 원자 번호는 X가 Z보다 크다. X는 이제 11번이니까 더 크다가 맞지. 그 다음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Z가 Y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주기를 물어보는데 같은 주기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같다. 그 다음 디귿 X와 Y의 원자가 전자수 차이. X는 2족이니까 2, Y는 15족이니까 5. 그러니까 차이는 3.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찍어주면 돼. 자, 그래서 뭐 이쪽도 어렵지는 않고 다음 쪽. 자, 5번. 자, AC에 대한 전자 배치 모형이다. 그럼 먼저 누군지 써주면은 A는 9번 플로린, 그 다음에 B는 12번 마그네슘, 그 다음에 C는 17번 Cl 이렇게 되겠지. 기억. A는 비금속이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전자의 주양자수. 그러니까 껍질을 물어본다 생각하면 돼. C는 3개, B도 3개. 그러니까 틀렸네. 서로 같다라고 표현해줘야 돼. 같다. 그 다음 디귿 원자가 전자들의 스핀 자기 양자수의 절대값의 합은 A와 C가 같니? 절대값의 합. 그럼 이제 원자가 전자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이제 ES2P인데 1S는 생략을 한 거야. 왜냐면 원자가 전자만 물어봤으니까 ES2P. 자, 그럼 여기 채워주면은 플로린은 이렇게 채워주면 돼. 7개.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도 똑같지. 얘는 대신에 3S3P니까 같아. 그러니까 이제 스핀 양자수의 절대값의 합도 똑같겠지. 왜냐면 똑같은 전자 배치니까. 얘는 대신에 3S3P.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디귿은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그냥 천천히 누군지 찾고 맞춰주면 되고. 6번. 자, 주기율표의 일부다. 자, 이제 보니까 하나는 M, 하나는 M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N,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이네. 자, 그럼 이제 보면은 바닥 상태 X 원자에서 S오비탈의 수와 P오비탈의 수가 같다. X. 그럼 여기서 이제 1주기는 안 돼. 자, 왜냐면 이제 1주기에는 P오비탈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주기다라고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2주기 아니면 3주기. 근데 보통 우리가 2, 3, 4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는 2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 얘는 3주기. 그 밑에 조건으로 이제 얘가 3주기인다를 찾을 수 있긴 있어.
Y 원자로.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뭐 4, 5주기 이런 건 안 나오거든 우리가. 3, 4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조건대로 찾아볼게. 자, 먼저 S랑 P가 같아야 돼. 그럼 오비탈을 그리겠지. 1S. 싸움의 원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야 돼.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전자를 채우면은 요렇게 쌓아가겠지. 그럼 1S, 2S가 이렇게 채워주면 4개야. 그럼 P오비탈도 같아지려면 얘도 4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냐? 자, 지금은 얘는 산소 5거든, 5. 근데 얘 말고 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긴 있어. 자, 요렇게 그리면은, 자, 요렇게. 자, 1개, 2개를 채우고, 여기에 이제 6개를 다 채워. 그럼 이 P는 6개지. P는? 그럼 여기다 내가 오비탈을 하나 3S를 더 그려줄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2개를 채워. 그럼 S랑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똑같아지지. 6개, 6개. 그래서 이 조합밖에 될 수가 없어. 2개. 그래서 X는 O 아니면 MG가 될 수 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 이제 Y로 내가 찾아야 되는데, Y 원자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9개다. 9개. 그럼 얘도 오비탈을 그려야 되겠지. 자, 1S 먼저 채워. 그 다음 2S.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자, 여기까지 채우면 이제 몇 개냐? 1S 하나, 2S 둘. 여기가 5개, 6개, 7개, 8개, 9개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9개, 3주기가 돼야 돼. 3주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는 3주기다. 그 다음 얘는 2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2주기면서 X가 만족하려면 얘는 산소 16족이 돼야 돼. 16족. 그럼 이제 N 같은 경우가 15가 되고 얘는 16이 되겠네. 그럼 이제 각각이 누군지 다 나왔지. 그래서 M 더하기 N이 7이냐라고 물어봤는데 M은 2가 맞아. 2가 맞고,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게 N은 15야. 그러니까 5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Y가 X보다 많냐? 15족은 홀전자가 3개지. 16족은 2개. 그래서 얘는 맞았지. 그래서 홀전자 수는 이제 좀 체크를 잘 해놔야 돼.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 디귿.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가 Z가 Y보다 크니? 그럼 Y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돼. 여기다. 자, 이거 다 채워. 여기 다 채우고, 여기서 이제 3개까지 채워지지. 얘가 Y야. 그럼 Y 같은 경우는 P오비탈 수가 몇 개냐? 총 6개가 들어가지. 근데 Z도 어차피 하나 더 채워봤자 6개야. 그래서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래서 오비탈이 이제 머릿속에 좀 잘 돼 있어야지 빨리빨리 나오겠지. 자, 이제 다음 7번. 그림은 이제 XZ의 전자 배치래. 그럼 X 같은 경우를 보면은 6개 있으니까 얘는 탄소네. 그 다음 이제 Y 같은 경우는 8개니까 산소. 그리고 이거는 들뜬 상태지. 들뜬. 그리고 또 뭐를 위배했냐? 얘는 홀전자를 위배했다. 홀전자. 뭐 이것까지 좀 체크를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 Z. Z도 이제 전자 개수를 세면은 9개. 플로린이고 얘도 들뜬. 얘는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지. 자, 기억. X와 Y는 같은 주기다. 주기는 같지, 이 주기로. 그 다음에 니은.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Z가 Y보다 크다. 자, Z 같은 경우 17쪽이거든. 17쪽이면 홀전자 수가 하나야. 그 다음 Y는 16쪽인데 홀전자 수가 2개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지. Z가 Y보다 크다가 틀렸다.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Y는 6개. 16조. 그 다음 Z는 7개. 그래서 Y가 Z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어렵지 않지. 그냥 간단히 풀어주면 되고. 자, 이제 8번. 뭐 8번 같은 경우 이제 뭐 신유형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뭐 천천히 보면은 카드의 종류를 주고 얘네가 이제 바닥 상태네. 바닥 상태 잘 체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가지고 맞춰라 이 소리고, 그 다음 뭐 카드의 종류는 요렇게 있다. 그럼 먼저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X. 자, X는 먼저 S에 2개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1S에 두 개를 이렇게 채워. 그 다음에 이제 2S에 또 채우겠지. 2S에도 두 개를 채워. 그 다음에 이제 2P 같은 경우는 쌍으로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쌍으로 있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 딱 배치가 되겠지. 그래서 X 같은 경우 전자가 9개니까 플로림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Y. 자, Y는 이제 혼자 있는 S는 하나인데 쌍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야. 그럼 얘는 무조건 앞에 두 개는 이렇게 다 채웠다 이 소리지. 그리고 이제 2P도 이렇게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S 이렇게 하나를 채울 수 있지. 3S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A 값은 3이 되고 얘는 이제 나트륨이 되겠네. Na. 그 다음에 이제 Z도 표현을 해보면은 Z도 일단은 P. 자, 얘가 쌍으로 채워진 게 4개가 되지. 그럼 2주기는 당연히 넘어서야 돼.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그려보면은 1S에 채워. 2S에 채워. 그 다음에 2P에 쌍으로 채워. 근데 이렇게 채워도 아직 3개밖에 못 채웠어. 그래서 2S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3P를 채우겠지. 대신에 이제 3P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혼자 있는 거 2개.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전자 개수를 다 세면 이건 S. 그래서 여기에 1S, 2S, 3S까지 해서 총 B는 3개가 필요해. 자, 그래서 기억.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3에서 6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Y는 1족이니까 하나. Z는 X는 7개. 그러니까 틀렸네. 그 다음 Y랑 Z는 같은 죽이냐. 둘 다 3죽이지. 그래서 디귿도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그래서 이쪽은 정말 문제가 많이 없지. 뭐 비중도 그렇게 크진 않아. 그래서 이제 다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암기를 해주고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거의 안 나오니까 뭐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신이니까 좀 암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제 올려주도록 할게. It's one